지금은 하락기를 대비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는 사야 되고.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뒷번호 7548님이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현재 신트리 1차 25평에 사는데 가족이 3명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보고 있고요. 25평이 9억대고 35평이 13억 정도인데 몇 평대로 가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말들이 다 다르다 보니 혼란스럽기만 하네요. 속 시원하게 해답 좀 내려주세요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30평대 보시는 게 지금 상황에선 맞겠지만, 우리가 매도하는 시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20평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형 평수 잡는 거 아니에요. 소형 평수대로 가시는 게 가장 유리하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테고요. 그리고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보고 계신 아파트가 여기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입니다. 신정 뉴타운 안에 있고 약 3,000세대 굉장히 대단지의 아파트입니다. 역과의 거리는 조금 멀지만 추후에 목동선이라는 또 경전철이 들어올 예정에 있고, 또 이게 여의도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목동 신시가지 바로 건너편이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수요층들이 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30평대가 아닌 20평대로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자산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서 상승과 하락이 항상 공존하게 됩니다. 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지금처럼 상승 장세가 있다면 멀지 않은 시기에 또 하락 장세가 찾아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장세에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집을 살 땐 항상 내가 매도할 때의 매도 타이밍을 중심으로 두고 집을 보셔야 되는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거주자가 한 번 살 때, 집을 살 때 거의 10년 정도를 주기로 삼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짧게는 5년, 길게 보면 10년 동안 한 집에 머물겠죠. 그럼 우리가 갈아타는 이런 매도 시점으로 5년에서 10년 뒤를 예상했을 때 저는 그 주기가 지금과 180도 달라지는 하락 장세의 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대형 평수 잡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많지만, 우리가 집을 매도하는 타이밍일 때는 하락 주기를 예상하고 집을 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처럼 이 상승기에 큰 특징이 있다면 유동성이 증가가 됩니다. 이 유동성이 증가가 돼서 유동 자산들이 자산 시장으로 들어와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큰 특징이 있다면 대형 평수 때의 공급이 많아져요. 반대로 하락기에는요, 유동성이 이렇게 증가되는 걸 축소시키고 금리 인상 조치가 나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여요. 이걸 긴축재정이라고 해요. 이제 앞으로 각 나라들이 긴축재정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소형 평수 때의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말로만 표현했을 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조금 그려가면서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락기에는 20평대와 30평대와 이 40평대가 금액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자, 많게 나면 한 1억, 정말 적게 나면 몇 천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특히 대형 평수 뭐 40평, 50평대는 뭐 30평대와 거의 차이가 없고요. 뭐 60평은 50평보다 더 저렴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하락기 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반대로 지금처럼 집값이 상승하는 이런 상승기에는요, 20평대 금액보다 30평대의 금액이 더 많이 올라가고요, 30평대보다 40평대의 금액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지금처럼 유동성이 엄청나게 증가되기 때문에 기존에 저평가된 대형 평수대를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당연히 20평보다 30평이 좋은 거 알고 있고 30평보다 40평이 좋은 거 알아요. 근데 가격이 비슷비슷해져. 그러면 투자자나 실수요 입장에선 당연히 대형 평수 사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20평보다 30평대의 가격 추이가 더 많이 높게 올라가는 거고요, 30평보다 40평이 더 많이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갭매우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수요가 상승기에 대형 평수대의 선호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 대형 평수대의 공급을 엄청나게 많이 찍기 시작해요. 자, 근데 앞으로 멀지 않은 시기에 뭐가 올 거라고요? 하락기가 찾아올 거다. 이 하락기를 생각 안 하면, 이 리스크에 대비하지 못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락기 때의 큰 특징은 뭐냐면 20평대 낙폭보다 30평대의 낙폭이 더 크고요, 40평대의 낙폭은 더 많이 큽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을 축소하고 긴축 재정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들은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됐기 때문에 이 부채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징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긴축 재정에 들어갈 거예요, 하락기에는. 우리 긴축에 들어가면 소비합니까? 소비가 위축되는데 외식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형 평수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대형 평수대의 가격의 낙폭이 굉장히 큰 겁니다.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 반면에 대부분 이사를 해야 할 수요층들은 이렇게 소형 평수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요층들은 이렇게 높게 올라간 40평대보다 30평대 가는 게 유리하고 30평대보다 20평대 가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어디가 더 낙폭이 크냐라고 봤을 때 당연히 20평대보다 30평의 낙폭이 크고 30평대보다 40평의 낙폭이 큰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또 이 시기에는 또 어때요? 소형 평수대를 많이 찾다 보니까 시공사가 소형 평수대를 또 공급을 엄청나게 늘리게 됩니다. 이 여파가 언제 와요? 상승 주기 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기 때는 소형 평수대를 많이 짓기 때문에 이 공급의 여파로 상승하는 시점에는 대형 평수의 공급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반대로 지금처럼 상승기에는 대형 평수대를 많이 짓다 보니까 대형 평수대의 공급이 많죠, 소형 평수대보다. 그러니까 하락기 때는 소형 평수대의 낙폭이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한 번 살면 10년 정도를 거주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더 유리하냐 이겁니다. 당연히 20평대 가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죠? 지금은 하락기를 대비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20평대를 지금은 사야 되고, 그리고 하락기의 정점에 있는 순간에는 몇 평대를 사야 돼요? 대형 평수대 사야죠. 이때는. 왜요? 집값이 또 올라가는 상승기를 맞이하니까 대형 평수대 사야죠. 그래야 시세 차익이 많이 나겠죠. 분양권은 대형 평수 잡는 게 유리하지만 우리 기존에 있는 주택은 대형 평수 잡는 거 아닙니다. 소형 평수대 잡으십시오.